세계에서 가장 힘이 좋은 중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땅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대한 무게추부터 콘크리트 미분쇄기까지, 이 장비들이 탄생하고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 임무 달성에 거슬리는 것은 가차없이 파괴하라. 지금부터 괴력의 헤비급 파괴자들을 만나보자. 미국 매사추세츠주 폴 리버, 거대한 중장비 하나가 철거될 건물과의談판을 준비한다. 레킹볼을 이용하면 건물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지만 먼지와 잔해가 많이 생겨 현장은 엉망이 된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중장비계 헤비급 전사, 콘크리트 미분쇄기다. 7톤짜리 집게턱은 콘크리트와 바위, 파이프를 씹어버린다. 미분쇄기는 114톤짜리 철거용 굴착기에 부착됐다. 연결 프레임의 길이는 무려 13m에 달한다. 4층 높이 건물의 지붕까지 가볍게 뜯어버릴 수 있을 정도다. 집게턱을 최대로 벌리면 높이는 180cm, 너비는 120cm, 깊이는 90cm에 이른다. 이는 냉장고를 통째로 집어삼킬 만한 규모다.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보자. 미분쇄기의 강력한 공격에 냉장고가 맥없이 으스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분쇄기는 특정 표적만을 강타해 파괴할 수도 있다. 오늘 미분쇄기가談판을 벌일 장소는 매사추세츠주 남부의 작은 마을이다. 미션, 폐기된 재분소를 철거하라. 불도저로 쉽게 허물 수 있는 조립식 공장과는 달리 이 재분소는 화강암 부벽과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강철로 건축된 튼튼한 요새다. 최대한 빨리 저 3층짜리 건물을 허물어야 합니다. 저렇게 큰 건물을 철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분쇄기까지 동원해서 건물을 부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맡은 작업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장비죠. 먼지가 날린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물을 철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침내 가장 튼튼한 건축 자재와 중장비계 헤비급 전사 간의 결투가 시작된다. 전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선 장군은 굴착기 기사 에디 올렛이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비예요. 뭐든지 단숨에 으스러뜨리고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미분쇄기 이전엔 이 장비의 파워나 속도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체 어떤 점이 특별한 것일까? 바로 강력한 집게턱이다. 미분쇄기는 사무용 책상 10배 크기에 달하는 5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린다. 정확도는 100%다. 미분쇄기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부숴 커다란 운반차에 옮겨 담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약 8톤의 무게로 짓이기는 앞니의 강력한 펀치력. 이는 대형 육식공룡이 발휘하는 턱힘의 2배를 넘는다. 턱에는 이빨들이 수직으로 줄지어 있다. 위쪽은 톱니가 4줄, 아래쪽은 5줄이다. 미분쇄기는 마치 괴물처럼 1.5m 두께의 건축자재를 와작와작 씹어버린다.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 날카로운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분쇄기는 공성망치로도 쓸 수 있을 만큼 다재다능하다. 내려치는 힘은 무려 8,000N 이상이다.
이는 1.5m짜리 캐비닛을 13cm로 눌러버릴 만한 힘이다. 하지만 에너지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 강력한 힘의 배후는 6기통 터보 디젤 엔진으로 무려 688마력이다. 엔초 페라리보다 힘이 더 좋은 엔진이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장비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만 매년 40명 이상이 굴착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은 추돌 사고다. 장비가 워낙 커서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작업할 때나 방향을 틀 때 조심해야 하죠. 누군가는 그 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에디는 먼저 재분소 귀퉁이에서 건물 잔해를 으깨기 시작한다. 콘크리트 미분쇄기는 건물의 목재틀과 콘크리트 바닥을 쉽게 부순다. 하지만 훨씬 더 막강한 적수가 등장했다. 화강암이다. 화강암의 주성분은 석영과 장석으로 이 둘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로 손꼽힌다. 화강암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보기 위해 9mm 구경의 총으로 화강암을 쏴보기로 했다. 총탄은 1초에 850m를 날아가며 1360N의 힘으로 표적을 강타한다. 화강암은 전혀 부서지지 않았다. 반면 아래 놓여있던 콘크리트 블록은 산산조각 났다. 8번 명중했지만 화강암엔 금조차 가지 않았다. 하지만 200톤의 하중을 가해 짓누르면 화강암 덩어리도 부서져 버린다. 이 정도의 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분쇄기는 7가지 열 처리강을 이용해 제작됐다. 미분쇄기에 사용된 강철은 미군 주력 전차의 자체보다 더 두껍고 단단합니다. 콘크리트 미분쇄기에 비하면 무쇠기둥, 목재 대들보, 그리고 강철봉에 사용된 철근 콘크리트는 그저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다. 미분쇄기는 단단한 화강암도 씹어버렸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벽이다. 정면 벽을 허물 차례인데요. 두께 90cm 정도의 튼튼한 콘크리트 벽이에요. 먼저 벽을 물어뜯어 커다란 덩어리로 찢어놔야 한다. 하지만 집게턱이 너무 좁아 벽을 통째로 물 수 없다. 미분쇄기는 힘은 아주 좋지만 너비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기둥 한두 개 정도는 허물 수 있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거든요. 작업 중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건물이 허물어지면서 벽이 내부 방향으로 붕괴되면 장비를 조종하는 기사가 밑에 깔려버릴 수도 있다. 에디가 건물 가까이에 점점 다가가니까 걱정이 되더군요. 건물 바로 밑에서 작업을 하면 장비 기사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I자형 강철빔을 잡아 집게턱의 표면적을 넓힌 것이다. 미분쇄기는 4.5m 너비의 공성망치로 변신했다. 마침내 미분쇄기가 실력을 발휘해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먼지만 가라앉으면 작업은 성공이다. 강철빔 덕분에 완벽한 망치로 변신했고 벽은 맥없이 허물어졌어요. 콘크리트 미분쇄기 덕분에 쓰레기나 다름없는 폐건축 자재가 황금으로 변신할 수 있다. 미분쇄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거대한 무게추가 땅을 내려치고 있다. 무게추가 집안에 떨어질 때의 힘은 무려 5만 뉴턴 이상이다.
수천 톤에 달하는 건물을 세우려면 건물이 들어설 지반이 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엔지니어들은 토지를 단단하게 고르고 다지는 장비를 고심했고 마침내 지상 공격 전담 장비가 출시됐다. 바로 파운더다. 미션: 동다짐 공법으로 지반을 다져라. 사용될 장비는 18톤짜리 강철 무게추. 원리는 단순하다. 파운더를 6층 높이까지 들어올린 다음 떨어뜨린다. 결과는 경이롭다. 파운더는 토양의 밀도와 견고성을 높여 건물의 무게를 지지할 정도의 토대를 만든다. 파운더 하나는 미 군용 차량 험비 6대를 합한 것보다 더 무겁다. 하지만 파운더를 끌어올릴 장비가 없다면 이것은 커다란 종이 누르기에 지나지 않는다. 파운더의 파트너는 165톤짜리 크롤러 크레인이다. 오늘 이 환상의 복식조가 천지를 뒤흔들 것이다. 7,000제곱미터 넓이의 토양을 다져 거대한 창고가 들어설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곳은 옛날부터 있었던 쓰레기 매립지인데요. 여기에 약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가 들어선다고 해요. 그러려면 동다짐 공법으로 지반을 다져야 합니다. 오늘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크레인 2대가 동원됐다. 하지만 18m 높이에서 파운더를 떨어뜨리려면 장비기사의 담력과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무게추는 자유낙하를 해요. 무게추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체인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만약 그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케이블은 물론 크레인도 파손돼요. 실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죠. 최고의 성능만큼 그만한 위험도 따른다. 파운더의 강력한 파워를 알아보기 위해 익숙한 몇몇 물건을 이용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먼저 22인치 텔레비전이다. 이 실험에서 파운더의 조력자는 중력이다. 장비기사는 15m 상공에서 표적을 조준한다. (18톤짜리) 파운더가 닿자마자 텔레비전 프레임은 떨어져 나가고 브라운관은 증발하듯 사라졌다. 파운더를 치워보면 텔레비전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졌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18m 상공에서 표적을 정확히 조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운더의 핵심 위력은 강력한 힘이다. 파운더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 두 번째 표적을 준비했다. 2톤 무게의 SUV 차량이다. (300만) 뉴턴의 힘이 가해지자 자동차 지붕은 찌그러지고 구조용 뼈대는 마치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부러져 버린다. 하지만 파운더의 진정한 위력은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서 발휘된다. 땅속 3m에서 7m 깊이까지 그 효과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파운더의 충격파가 땅속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않으면 토양은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다. 충격파가 땅속을 적절히 관통하게 하려면 파운더를 떨어뜨리는 지점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한다. 컴퓨터 분석을 통해 파운더를 떨어뜨릴 지점을 미리 결정한다. 파운더를 떨어뜨릴 때마다 충격파는 주변으로 뻗어나가고 전체 영향력은 배가 된다. 따라서 매번 파운더가 떨어질 때마다 충격 여파는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깊이 퍼진다. 깃발은 무게추를 떨어뜨릴 곳을 표시한 겁니다. 지금부터 쇼가 시작된다. 동다짐 공법 시 충격파 위력은 어마어마하다.
주변 건물에까지 그 진동이 전해질 정도다. 지진파는 지표면을 따라 이동한다.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보자. 지진파가 지나는 동안 실제로 땅이 흔들린다. 충격파의 시작점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그 끝은 어딜까? 파운더가 떨어질 때 생성되는 진동을 측정하기 위해 지진계가 사용된다. 지진계는 모든 진동을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따라서 어떤 진동이 현장을 벗어나 어디로 이동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이 작업을 할 땐 주변의 중요한 건물이나 구조물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진계를 확인한 결과 주변 건물은 안전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파운더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파는 집안이 불안한 쓰레기 매립지를 바위처럼 단단하고 안정적인 부지로 변모시킬 것이다. 실제로 토양은 훨씬 더 단단하게 다져졌다. 거침없이 땅을 내려치는 맹공격은 온종일 계속됐다. 동다짐 공법에 사용된 파운더는 자신의 위력을 증명했고 창고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파운더가 땅을 다져가는 동안 미국 북부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에서는 불과 물이 합동작전을 펼쳐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알루미늄을 단조하고 있다. 초음속 비행이라는 극한의 환경을 견디려면 전투기는 강하면서도 가벼운 물질로 제작돼야 한다. 그런 군납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고품질 알루미늄이다. 이런 중요한 물질은 어디서 만드는 것일까?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자리한 A사 공장을 찾았다. 이것은 3만 5천 톤 무게의 수압 단조 프레스다. 금속 단조는 단단한 알루미늄 덩어리를 두드려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군납 표준을 통과하기 위해 이 회사에서는 초대형 알루미늄 단조 프레스를 세웠다. 장비 자체의 높이는 10층 건물보다 높다. 정말 대단한 장비예요. 말이 필요 없죠. 약 7천 톤의 강철로 만들어진 단조 프레스. 누르는 압력은 무려 7천만 톤에 이른다. 미국 전체에 단 넉 대뿐인데 그중 2대가 클리블랜드에 있습니다. 오늘 단조 프레스가 임무 수행에 돌입한다.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전투기 F-35를 제작할 알루미늄을 만드는 것이다. 합동 타격 전투기를 제작할 때 필요한 칸막이 벽을 만드는 겁니다. 칸막이 벽은 F-35의 날개와 엔진실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물이다. 칸막이 벽 하나만 해도 무게는 2톤이 넘고 길이는 7m에 이른다. 칸막이 벽은 전투기의 물리적인 형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기름과 물을 이용해 금형의 유막을 만든다. 이런 윤활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단조된 알루미늄 제품이 금형에 붙어버린다. 윤활유를 바른 다음 700도의 온도로 가열하는데 그 뜨거운 열에 불꽃이 일어날 정도다. 화면을 느리게 재생해보면 단조 프레스가 얼마나 위험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조 알루미늄은 강도가 300%나 증가하므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 F-35는 위험한 공중전에 출격할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 압력을 견딜 만한 재질로 제작돼야 하죠. 불길과 유황이 가라앉으면 알루미늄 합금 덩어리가 등장한다. 윤활 과정이 끝난 후엔 단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알루미늄 덩어리를 700도로 가열한다. 그러면 또 다른 특수 장비가 등장하고 열을 받아 부드러워진 알루미늄을 단조 금형 위에 놓는다. 단조 프레스는 3,000톤의 힘을 가할 수 있지만 상대 역시 만만치 않다. 군사용으로 쓰일 만큼 단단한 합금과 맞서야 하는 것이다. 이 알루미늄 합금 덩어리의 강도를 시험하고자 뾰족한 강철로 내리쳐봤다. 구리,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이 첨가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은 2000뉴턴의 힘으로 내리쳤음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저희가 개발한 알루미늄 합금은 아주 강하고 또 아주 가볍습니다. 강철로 비행기를 만드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죠. 단조 금형이 알루미늄 덩어리 쪽으로 내려오자 금형의 형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음각 무늬는 비행기 칸막이벽 자체에 복잡한 윤곽이 됐다. 금형이 아래로 누르면 이 독특한 문양이 알루미늄 합금에 직접 새겨진다. 35톤의 힘이 발휘된 결과다. 이 강력한 힘은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에서 시작됐다. 물이다. 두 개의 물탱크에는 약 20만 리터의 물이 저장돼 있다. 저 물탱크에 물을 빼내면 수영장 2개는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단조 프레스의 강력한 힘은 물을 이용한 것이다. 펌프는 1제곱센티미터당 300kg의 압력을 가하고 1분에 600리터의 물을 내보낸다. 이를 통해 고압액의 효과가 만들어진다. 알루미늄 단조 프레스의 경우 1제곱센티미터당 300kg이었던 압력은 약 500만 톤으로 증가한다. 미국의 단조 프레스 기술은 군사 스파이 활동 덕을 톡톡히 봤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은 추락한 나치 항공기에서 고강도 알루미늄을 발견했다. 이는 독일이 세계 최대의 단조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단조 기술을 훔쳤고 그것을 발판 삼아 기술을 발전시켰다. 장비 기사가 단조 시스템에 전압력을 가하면서 금속 단조가 시작된다. 단조 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지켜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 무게, 속도 등을 주시해야 하죠. 단조 과정에서 조금만 편차가 생겨도 이는 초음속 비행의 실패와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특정 부품에 오류가 생기면 전투기는 추락하죠. 장비 기사는 끊임없이 금형의 하강 속도를 조정한다. 30초 동안의 단조 후 하강 속도를 줄였다. 이런 조정 덕분에 프레스의 압력은 다시 증가했다. (30cm였던) 알루미늄 판의 두께는 40% 정도 줄었다. 정확히 15톤의 압력이 알루미늄을 짓눌렀다. 이 압력은 금속의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원소 구조는 바뀌기 시작한다. 알루미늄 원소는 서로 자리를 이동해 보다 더 안정적인 자리를 잡는다. 금속의 구조는 좀 더 단단하게 향상된다. 전투기의 2톤짜리 칸막이 벽이 단 1분 13초 만에 만들어졌다. 이제 알루미늄을 빼낼 시간이다. 이곳에서 단조하는 물질은 무엇보다 정확하고 강도가 높습니다. 이것들은 항공기나 군용 운송 수단을 만들 때 핵심적인 물질 중 하나죠. 마침내 특수팔이 등장해 단조 알루미늄을 금형에서 꺼낸다. 공군은 늘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을 요구한다. 제가 이곳에서 오래 일했는데 단조 프레스는 그야말로 물건 중에 물건이에요. 수압 단조 프레스의 대단한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단조 프레스가 알루미늄을 짓누르는 동안 뉴저지주에서는 35톤짜리 노면 절단기가 140세제곱미터 규모의 바위를 자르고 있다. 미국 전역의 도로를 닦으려면 잘게 부서진 돌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 많은 돌이 생산되는 곳은 재밌게도 산림이 많기로 유명한 뉴저지주다. T1100 노면 절단기를 만나보자. 길이 10m, 높이 4m, 너비 2.5m. 그리고 무게는 35톤으로 군용 탱크보다 1.5톤이 더 나간다. 4톤짜리 강철 절삭바퀴의 지름은 무려 3.6m에 이른다. 노면 절단기가 상대할 적수는 북미 지역에서 제일 단단한 바위, 트랩이다. 중장비 기사가 노면 절단기를 이끌고 전장에 나갈 준비를 한다. 오늘 맡은 일은 트랩을 자르는 힘든 일입니다.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1.5km에 이르는 단단한 바위층을 오늘 내에 잘라야 한다. 370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드디어 노면 절단기가 작동된다. 하지만 트랩을 자르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도로 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트랩을 잘게 부숴야 한다. 잘게 부순 트랩을 시멘트나 아스팔트에 혼합하면 내구성이 강한 도포제가 된다. 도로를 닦으려면 트랩이 필요하고 트랩을 얻으려면 노면 절단기가 꼭 있어야 하죠. 트랩은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기존의 장비로는 채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최근까지 토목기사들은 주로 공기 해머를 이용했다. 비교적 약한 바위층에 끌을 밀어넣어 1분에 1500회 바위를 강타하는 방식이다. 1회 강타할 때 힘은 40N 이상이다. 콘크리트를 뚫기엔 충분한 힘이지만 트랩처럼 용암이 굳어 형성된 바위에 대항하기엔 만족스럽지 못했다. 노면 절단기와 공기 해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면 절단기는 일반적인 전기톱과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 25cm짜리 단강 톱날이 있는 원형 전기톱은 1분에 4,800회 회전한다. 화면을 느리게 재생해보자. 톱날은 나무를 갉아내는 것이 아니다. 톱니날이 지날 때마다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다. 노면 절단기는 똑같은 과정으로 트랩을 자른다. 물론 위력은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강한 힘의 원천은 365마력 터보 디젤 엔진이다. 노면 절단기의 위력을 가늠해보고자 오크나무로 만든 단단한 소파를 잘라보기로 했다. 소파를 삼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초. 비디오를 느리게 재생해보면 거대한 톱날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18,000N의 힘으로 소파를 관통해 산산조각 내버린다. 노면 절단기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작업을 반 정도 마쳤지만 트랩은 역시나 아주 막강한 적수다. 작업기사는 노면 절단기의 파워를 최대치로 올렸다. 평범한 톱으로 트랩을 자르려고 하면 작은 상처조차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단단하다는 것 외에 트랩의 특징은 또 하나 있다. 절단하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구조란 점이다. 트랩 안쪽 깊은 곳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이 톱이 가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므로 트랩을 자르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노면 절단기는 가공할 만한 힘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단단한 톱니를 갖고 있다. 절삭 바퀴에는 100개 이상의 톱니가 있는데 각각의 톱니는 5cm 길이의 끌 역할을 한다. 톱니 자루는 경화강이며 실제로 트랩을 부수는 것은 톱니 끝부분이다. 톱니 끝의 재질은 무적의 합금이라 불리는 탄화 텅스텐이다. 이것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단단한 물질 중 하나다. 그럼 탄화 텅스텐의 구성 물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요 산업기밀로 보호되고 있다. 노면 절단기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표면도 절단해냅니다. 노면 절단기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일직선으로 잘라낼 수 있는지 시험해봤다.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보자. 노면 절단기의 톱날이 부딪힐 때마다 콘크리트가 잘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더욱 놀랍다. 이 괴물 같은 장비는 높이 4.5m, 두께 90cm의 콘크리트 벽에 정확한 자상을 냈다. 채석장에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노면 절단기는 마지막 트랩 몇 미터를 잘라내는 중이다. 장비 기사들은 오늘의 할당량을 거의 해치웠다. 우리 사회에 도로가 필요한 이상 노면 절단기는 앞으로 계속 트랩을 채굴해낼 것이다. 중장비계의 걸작으로 인정한다. 노면 절단기가 트랩을 부수는 동안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곳에서는 거대한 중장비 한 쌍,
철도 침목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세계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지금 필요없는 철도 침목과 전신주를 태워 전기로 재생산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펜실베이니아주 플리트우드에 자리한 제재소. 이곳에 에너지 자원이 가득 쌓여 있다. 이 나무들을 잘게 갈아줄 거대한 환상의 복식조는 우드호그와 톱밥 제조기다. 먼저 우드호그를 만나보자. 무게가 45톤에 이르는 이 헤비급 선수는 거대한 전신주와 철도 침목을 잘라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준다. 우드호그의 파트너 톱밥 제조기는 나무 조각들을 더 부드럽게 다진다. 톱밥 제조기 무게는 약 50톤으로 4.5m 높이의 분쇄통엔 14세제곱미터의 나무가 들어간다. 세상에 나와 있는 중장비들 중에 가장 괴물 같은 녀석들이죠. 우드호그와 톱밥 제조기는 협공의 괴력을 발휘한다. 나무는 적수가 되지 못한다. 우드호그와 톱밥 제조기는 날이 저물기 전까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15톤에 이르는 전신주와 철도 침목을 잘게 갈아 펄프 13톤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우드호그와 톱밥 제조기가 투입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전에 인부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목재 파쇄기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기계로는 나무 크기의 10배에 달하는 철도 침목을 자를 수 없었다. 우드호그에 비하면 길거리의 작은 목재 파쇄기는 장난감이나 마찬가지다. 작은 목재 파쇄기는 우드호그의 경쟁 상대가 못 됩니다. 우드호그에 철도 침목과 전신주를 넣으면 작업이 시작된다. 수력 발전에 의해 움직이는 쇠줄에 걸려든 나무는 뾰족한 철심이 박힌 입속으로 붙잡혀 들어간다. 전신주 하나는 360kg 정도예요. 그런 걸 한 번에 4-5개씩 갈아버리죠. 빵! 초고속 카메라로 우드호그의 파워를 확인해보자. 우드호그는 거대한 목재 전신주 다발을 집어삼켜 잘게 씹어 뱉어낸다. 우드호그의 파괴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입구 아래에 자리한 해머밀이다. 해머밀은 우드호그의 심장과 같다. 30개의 날카로운 탄화 텅스텐 강철 해머. 이들은 나무보다 16배 더 단단하다. 해머밀은 자르고 다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으깨서 뭉개버린다. 전신주에는 뾰족한 강철진과 강철판이 군데군데 있어서 평범한 절삭 공구로는 대적할 수 없다. 무게 360kg, 길이 17m의 전신주 하나를 13cm 조각으로 으깨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우드호그는 30,000cc, 1100마력 엔진의 힘을 받아 무자비하게 해머밀을 가동한다. 우드호그는 어느새 첫 번째 전신주 뭉치를 땔감으로 잘게 부셔놨다. 다음 단계는 이 나무 조각들을 우드호그의 파트너 톱밥 제조기로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전신주에 들어있던 강철 조각과 강철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톱밥 제조기가 고장날 수도 있다. 일부만 손상돼도 장비는 못 쓰게 돼. 해결 방법은 거대한 자석이다. 나무 조각들이 우드호그 밖으로 배출되면 톱밥 제조기는 전자석으로 컨베이어를 흐른다. 이런 방법으로 철이 포함된 나무 조각들을 골라내는 것이다. 철 조각이 남아있을수록 기계 고장이 잦습니다. 철을 골라낸 다음 45톤 무게의 톱밥 제조기가 작업에 착수한다. 나무를 분쇄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장비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단번에 해치우죠. 톱밥 제조기는 매시간 30가구에 하루 동안 전기를 공급할 만큼의 펄프를 만든다. 11분마다 14m짜리 트레일러 한 대를 채울 정도의 톱밥이 나옵니다. 우드호그와 마찬가지로 톱밥 제조기의 힘의 근간은 해머밀이다.
4.5m 높이의 통이 회전할 때 해머밀은 탄화 텅스텐의 강력함을 이용해 나무 조각들을 가루로 분쇄해버린다. 5톤의 힘으로 나무 조각을 지리기면 가루가 될 수밖에 없다. 해머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산산이 가루가 되는 거죠. 톱밥 제조기가 유일하게 작동을 멈추는 순간은 장비 틈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고자 반대 방향으로 한 번 회전할 때뿐이다. 이 덕분에 사람이 직접 이물질을 제거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드호그와 톱밥 제조기는 오늘의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 전신주와 철도 침묵 16톤은 목재 펄프로 재탄생됐다. 작은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만큼의 양이다.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들이죠. 지금도 수십만 톤의 전신주와 철도 침묵은 우드호그와 톱밥 제조기를 만나 가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뀌길 기다리고 있다. 철도 침묵들이 분쇄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버몬트주의 그린 산맥에서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채석장 동력 사슬톱이 돌아가고 있다. 댄비 버몬트 채석장에는 매우 중요한 건축자재가 매장돼 있다. 대리석이다. 16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세계 최대 대리석 채석장입니다. 이 채석장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최고 품질의 건축자재용 대리석을 공급했다. 미국 대법원 건물과 제퍼슨 기념관이 모두 이곳의 대리석으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지난 10년 새 중국이 대리석 시장에 진출했다. 이 강력한 적수에 맞서 버몬트 대리석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하고자 댄비 채석장은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다. 채석장 동력 사슬톱을 소개한다. 갤러리 톱이라고도 불리는 채석장 동력 사슬톱은 대리석을 땅에서 직접 캐내고자 설계됐다. 절단기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360도 회전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그 결과 정확한 치수의 정육면체 대리석이 잘린다. 채석장 동력 사슬톱의 무게는 25톤으로 북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슬톱이다. 작동하지 않을 때 높이는 3m지만 수직 프레임을 세우면 절단기는 6m 높이까지 올라간다. 모서리 작업도 문제없다. 세계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이 괴력의 중장비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매일 그날의 목표량을 부여받는다. 오늘의 목표는 채석장 벽을 수평 수직으로 여러 차례 잘라 22톤 무게의 대리석 정육면체를 캐내는 것이다. 대리석은 가로 세로 높이가 274, 182, 152cm입니다. 대리석 정육면체 하나의 크기는 채석장 채굴 계획에 따라 정교하게 계산되어 결정된 것이다. 이 격자 무늬대로 잘라내면 이곳은 거대한 대리석 가게로 변신할 것이다. 우선 어떤 대리석 덩어리를 제일 먼저 잘라낼지 선택해야 한다. 괴력의 사슬톱이 대리석 벽에 닿자 이 장비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일반 사슬톱에는 35cm짜리 절삭 사슬에 칼날이 이빨처럼 장착돼 있다. 그리고 마치 이 칼날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나무를 자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면 나무를 찍어서 파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칼날이 회전하는 동안 진행 방향을 가로막는 나무 찌꺼기를 밖으로 계속 밀어낸다. 채석장 동력 사슬톱의 원리도 똑같다. 다만 화강암처럼 매우 단단한 물질을 잘라야 하는 만큼 더 힘이 좋아야 한다. 대리석은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물질 중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 중 하나로 채굴 과정도 위험하다. 36kg짜리 대리석 덩어리가 1.8m 높이에서 떨어지면 인간의 두개골이 으스러질 정도다. 대리석의 파워를 좀 더 자세히 가늠하기 위해 대리석 덩어리에서 90m 떨어진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봤다. 화면 오른쪽 위에 인부를 주목해보자.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지자 충격은 가히 폭발적이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미식축구 경기장 거리만큼 떨어진 곳까지 주먹만한 바위와 돌덩이가 날아온 것이 확인됐다. 채석장 안에는 이런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대리석은 그만큼 단단하고 위험한 물질이므로 장비기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동력 사슬톱을 조정한다.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원격 조종 장치를 이용합니다. 25톤짜리 장비를 새끼손가락을 이용해 움직이는 거죠. 동력 사슬톱이 벽을 자른다. 톱날은 수평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꾼다. 단단한 대리석이 동력 사슬톱이라는 강력한 적수를 만난 것이다. 하지만 채석장에서 동력 사슬톱이 싸워야 할 대상은 또 있다. 대리석을 잘라나가는 동안 더 강력한 상대가 나타났다. 석영이다. 대리석 속에 크리스털 정맥처럼 뻗어있는 석영. 동력 사슬톱이 석영을 만나면 값비싼 칼날이 파손될 수 있다. 대리석보다 단단한 물질을 만나면 요란하게 헛바퀴만 돌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동력 사슬톱의 톱날은 다차원적 접근법을 취해 설계됐다. 동력 사슬톱은 1분에 단 52회 회전하는데 톱날이 배치된 각도는 각각 다르다. 이런 각도는 절단폭을 의미하는 커프와 연결된다. 톱날의 배치각이 클수록 커프는 커진다. 이런 각도 덕분에 절단폭은 톱날 자체보다 더 커지고 더 단단한 물질을 만났을 때도 톱날이 손상되지 않게 해준다. 절단기의 체인도 매우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가결정질의 다이아몬드인데요. 여성들이 선망하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인조 물질이죠. 절삭 톱날에는 합성 다이아몬드가 여러 층을 이루고 있다. 바깥층의 다이아몬드가 닳아 없어지면 또 다른 날카로운 다이아몬드 층이 드러나 작업에 사용된다. 이 두 가지 특성 덕분에 채석장 동력 사슬톱은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만나더라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마침내 절단이 완료됐다. 지게차가 대리석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최상급 대리석은 가공되어 전 세계로 수출될 것이다. 이 장비는 정말 무시무시한 도구예요. 강력한 힘과 민첩한 대응 능력을 지닌 중장비 덕분에 어려운 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인력으로 불가능한 대형 공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중장비의 또 하나의 위력이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좋은 중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땅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대한 무게추부터 콘크리트 미분쇄기까지 이 장비들이 탄생하고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 임무 달성에 거슬리는 것은 가차없이 파괴하고. 지금부터 괴력의 헤비급 파괴자들을 만나보자. 미국 매사추세츠주 폴리버. 거대한 중장비 하나가 철거될 건물과의談판을 준비한다. 난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물을 철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침내 가장 튼튼한 건축 자재와 중장비계 헤비급 전사 간의 결투가 시작된다. 전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선 장군은 굴착기 기사 에디 올렛이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비예요. 뭐든지 단숨에 으스러뜨리고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미분쇄기 이전엔 이 장비의 파워나 속도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체 어떤 점이 특별한 것일까? 바로 강력한 집게톱이다.
미분쇄기는 사무용 책상 10배 크기에 달하는 5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린다. 정확도는 100%다. 레킹볼을 이용하면 건물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지만 먼지와 잔해가 많이 생겨 현장은 엉망이 된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중장비계 헤비급 전사 콘크리트 미분쇄기다. 7톤짜리 집게턱은 콘크리트와 바위, 파이프를 씹어버린다. 미분쇄기는 114톤짜리 철거용 굴착기에 부착됐다. 연결 프레임의 길이는 무려 13m에 달한다. 4층 높이 건물의 지붕까지 가볍게 뜯어버릴 수 있을 정도다. 집게턱을 최대로 벌리면 높이는 180cm, 너비는 120cm, 깊이는 90cm에 이른다. 이는 냉장고를 통째로 집어삼킬 만한 규모다.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보자. 미분쇄기. 미분쇄기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부숴 커다란 운반차에 옮겨 담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약 8톤의 무게로 짓이기는 앞니의 강력한 펀치력. 이는 대형 육식공룡이 발휘하는 턱힘의 2배를 넘는다. 턱에는 이빨들이 수직으로 줄지어 있다. 위쪽은 톱니가 4줄, 아래쪽은 5줄이다. 미분쇄기는 마치 괴물처럼 1.5m 두께의 건축자재를 와작와작 씹어버린다.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 날카로운 새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분쇄기는 공성망치로도 쓸 수 있을 만큼 다재다능하다. 내려치는 힘은 무려 8,000N 이상이다. 이는 1.5m짜리 캐비닛을 13cm로 눌러버릴 만한 힘이다. 강력한 공격에 냉장고가 맥없이 으스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분쇄기는 특정 표적만을 강타해 파괴할 수도 있다. 오늘 미분쇄기가 단판을 벌일 장소는 매사추세츠주 남부의 작은 마을이다. 미션: 폐기된 재분소를 철거하라. 불도저로 쉽게 허물 수 있는 조립식 공장과는 달리 이 재분소는 화강암 부벽과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강철로 건축된 튼튼한 요새다. 최대한 빨리 저 3층짜리 건물을 허물어야 합니다. 저렇게 큰 건물을 철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분쇄기까지 동원해서 건물을 부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맡은 작업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장비죠. 먼지가 날린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